안녕하세요. 퍼스널 라이프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 천호점 원장님과 함께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쉽게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권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돌출입 교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 돌출입 교정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발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발치를 하게 되면 입이 너무 들어가지 않을까 고민인데 막상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을 하자니 돌출입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편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발치를 추천하지 않는 돌출입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돌출입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히 입만 나온 전후방적 돌출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은 나오지 않았는데 긴 얼굴이라든지 무턱같이 턱이 뒤로 밀려서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는 수직적 돌출입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수평적, 수직적 돌출입이 있어요. 단순히 전후방적인 돌출이 있는 경우는 치료 계획을 예측하기가 쉬워요. 아무래도 얼굴 길이가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턱의 위치가 교정 후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이때는 코와 턱을 기준으로 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좋을지 판단해서 발치 또는 비발치를 결정하면 되죠. 돌출이 심하지 않고 치아 배열이 가지런한 경우라면 비발치로 할 수도 있고요. 반면 돌출이 심하거나 치아가 삐뚤빼뚤해서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나 상태가 좋지 않은 치아를 발치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수직 돌출이 있는 경우에요. 이 얼굴이 길어지면서 턱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기 때문에 평소 가지고 있는 돌출보다 더 돌출이 심해 보이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 전후방적으로 돌출이 심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돌출이 심하다 생각하시고 발치 교정이 필요하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 사진의 분도 본인은 돌출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이분은 수평적 돌출은 거의 없고 수직적 돌출과 무턱으로 진단되어 비발치로 교정을 진행하였어요. 그럼 본인이 수평 돌출이 있는지 수직 돌출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비추천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리키츠 E라인이라는 선인데요. 코와 턱 끝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돌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손만 대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코와 턱의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턱 양상을 보이는 수직적 돌출의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보다 돌출이 더 심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얼굴 옆모습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코랑 위 입술 부위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서 크롭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모습을 앞에서, 옆에서, 그리고 45도로 찍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와 위 입술만 남기고 잘라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세요. 본인이 보면 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주위에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특히 비스듬히 웃는 옆모습이 직관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웃을 때는 자연스럽게 광대와 턱 끝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 상태로 윗입술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한번 보세요. 이분 사진을 저희 같이 볼게요. 이 사진의 분은 어때요? 입이 더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입이 더 들어가면 입술이 치아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인매가 꺼져 보이거나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웃을 때 잇몸이 약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아래턱까지 나온 사진을 볼게요. 아까 위에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어색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돌출입을 개선하고 싶다고 저희 병원 내원하셨고요. 타치과에서 발치 교정을 권유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 리케츠 E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입술이 상당히 돌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아까 윗입술만 크롭해서 보았을 때는 수평적 돌출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정밀 검사 결과도 이분은 수평적 돌출은 거의 보이지 않고 긴 얼굴에 무턱을 가진 수직 돌출로 진단이 되었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얼굴을 작게 하고 아래턱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비발치로 긴 얼굴 무턱 교정을 진행하였어요. 교정 후의 모습이에요. 한눈에도 인매가 자연스럽고 돌출 느낌이 사라졌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윗입술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만 윗턱의 길이를 살짝 줄여서 웃을 때 잇몸이 덜 보이게 했어요. 입 주위 근육이 편안해지면서 인매가 좀 더 단정한 느낌을 주죠. 엑스레이로 보아도 위턱배의 길이가 짧아지니 윗니가 들어가지 않아도 입술에 어색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개선되면서 입술산도 살아나고 윗입술 길이가 짧아진 게 보이시죠? 아래 턱뼈도 턱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앞으로 이동해서 무턱 느낌도 개선되고 턱 라인도 자연스러워졌죠. 그런데 만약 이분을 발치 교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치 교정을 잘못하게 되면 입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인매가 꺼져 보이거나 인중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술은 얇아지기 때문에 이런 꺼져 보이는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이 심하게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는 이 입술에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웃거나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때 입매가 꺼져 보이고 안쪽이 어둡게 그늘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입이 들어가는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예쁜, 나이 들면서 더 멋있는 인매가 되도록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발치가 절대 금기인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할 경우는 성장기 청소년들이에요. 물론 치아 배열할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라면 어린 나이에 발치 교정을 하기도 하지만 치아 배열이 나쁘지 않은데 돌출되는 경우라면 발치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얼굴 성장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자라는 게 수직적 성장이고요. 특히 코랑 턱 끝은 얼굴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자라는 부위거든요. 본인의 얼굴 성장이 얼마큼 남았는지는 성장판 검사라든지 주기적인 엑스레이 촬영으로 알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돌출입 중에서 발치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진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돌출입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무조건 발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비발치로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발치가 필요할지 비발치로 가능할지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 상황에 대해서 이게 댓글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보지 않고는 어떤 진단과 치료 계획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얼굴 스마일, 마음도 스마일. 안녕!